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파동의 간섭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의 간섭은 내용은 복잡하지 않지만 문제에 나오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단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기본적인 내용을 잘 학습한 이후에 문제 풀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파동의 간섭에는 두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자, 파동의 중첩이라는 게 있고요. 파동의 독립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림 보시면 아래에 A와 B 두 파동이 서로 마주 보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A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B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때 A와 B의 파동의 진폭이 다르죠. 자, 얘네들이 진행을 하다가 여기 가운데쯤에서 만나네요. 두 번째 그림 보십시오. 자, 가운데서 만나면 자, 서로 만나려고 이제 연결되어 있고 세 번째 그림 보시면 만나는데 요렇게 파동이 겹칠 때를 우리가 중첩이라고 합니다. 자, 파동이 두 개가 겹치면 그걸 중첩이라고 하는데 중첩이 되면 자, 만약에 여기에 진폭이 3 이고 자, 여기에 진폭이 1 이다라고 하면 얘들의 합성 진폭은 4가 되겠죠? 어. 진폭 중첩한 합성파의 그 진폭 변이는 걔네들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A는 계속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겠죠? B는 오른쪽에서 안 생각 계속 왼쪽으로 가겠죠? 자, 서로 중첩됐다가 각자 다시 떨어져 나가면 원래대로 얘가 3, 얘가 1이 되는 거예요. 자, 요런 걸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해요. 겹쳐져 있을 때 중첩됐다라고 하고, 자, 얘네들이 중첩된 상황 이후에 각자 파동이 진행을 하면서 원래대로 다시 되돌아가서 각자 진행을 하는 거를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중첩과 독립성은 어떻게 보면 용어이기 때문에 요 용어의 개념만 잘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럼 이런 간섭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 둘로 나뉠 수 있는데요. 자, 보강 간섭은 뭐냐면 파동 A와 B가 지금 똑같은 파동 두 개가 서로 보강, 중첩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요 폭이 1이라면 얘는 합쳐지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요렇게 마루와 마루, 골과 골이 서로 중첩돼서 합성파, 그 중첩되어 합성되는 그 합성파의 진폭이 커지는 걸 우리가 보강 간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합쳐지는 걸 보강 간섭이라고 하고 자,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똑같이 지금 폭이 1인데 자, 왼쪽 같은 경우는 마루랑 마루가 만났잖아요. 얘는 마루와 골이 만났어요. 그러면 서로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0이 되겠죠? 얘도 골과 마루가 만났으니까 0이 될 거고. 자, 그래서 합성파가 이렇게 제로가 되는 또는 굉장히 작아지는 요런 애들을 우리가 상쇄 간섭이라고 합니다. 자, 보강 간섭의 경우는 진폭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우리 귀에 어떻게 들리냐면 소리라고 치면 큰 소리로 들리고요. 상쇄 간섭은 서로 중첩돼서 진폭이 굉장히 작아지잖아요. 소리가 안 들리겠죠? 얘는 소리를 제거하는 데 이용돼요. 그래서 소음 제거 시에 주로 이용되는 방법이 상쇄 간섭입니다. 자, 그러면 요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똑같은 위상 가진 애들이 서로 마주보고 진행을 해요. 그럼 요 가운데 부분에서 합쳐지겠죠? 중첩될 거예요. 자, 중첩이 되면서 진폭이 이만큼 커진 걸 우리가 보강 간섭이라고 하고 자, 마루와 골이 서로 같은 진폭 가진 마루와 골이 서로 마주보면서 진행을 해서 요 부분에서 만나면 제로가 되죠. 합성파가 진폭이 작아져요. 또는 제로가 돼요. 같은 위상이라면 제로가 되겠죠. 자, 요런 간섭을 우리가 상쇄 간섭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을 먼저 구별하셔야 되고 자, 이후에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 물결파에서의 간섭이에요. 자, 물결파도 차근차근 보시다 보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왼쪽의 그림은 물결파를 만드는 실험 장치예요. 자, 진동판과 광원이 있고 진동판을 진동시키면서
물결파를 만드는데 물결파 두 개를 서로 중첩시키는 과정이에요. 자, 중첩되다 보면 여기가 파1이고요. 파1 두 개가 있고 요 파원 두 개에서 물결파를 만들다 보니 여기에서 중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첩되는 현상을 우리가 선으로 나타낸 게 요 오른쪽 그림에 해당이 되고요. 자, 오른쪽 그림 잘 보시면 실선이 있고 점선이 있어요. 자, 실선은 마루 써있죠? 실선은 마루, 점선이 골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실선이 마루, 점선이 골로 표현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P점이랑 Q점을 보시면 P랑 Q는 P는 뭐예요? 마루가 만난 점이고요. 지금 여기 P점 보이시나요? 마루와 마루가 만난 점이고 Q점은 점선이랑 점선이랑 만났죠. 얘는 골과 골이 만난 지점이에요. 자, 마루, 골 같은 진포 가진 애들이 만났어요. 뭐가 일어나죠?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크게 진동을 하고 여기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이따 정리하도록 합시다.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진동을 하게 될 거고 수면의 높이가 크게 계속 변하니까 무늬의 밝기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루일 때 밝아졌으면 골과 골이 만났을 땐 어둡고 밝고 어둡고 무늬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게 P점과 Q점이에요. 밝고 어두운 무늬가 나타난다. 자, 반면 R점 보겠습니다. R. 자, R은요, 어디에 있어요? 마루랑 골이 만난 지점이에요. 마루와 골이 만났어요. 그럼 뭐가 일어나죠?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세 간섭이 일어나서 진폭이 굉장히 작아져서 뭐한다? 거의 진동하지 않는다. 진동하지 않으니까 밝기도 거의 일정하겠죠. 자, 그래서 P점과 Q점에서 일어나는 간섭은 보강 간섭이고 자, R점에서 일어나는 간섭은 상쇄 간섭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간섭 조건.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어디냐? 마루와 마루가 만나고 골과 골이 만나는 부분이에요. 그럼 어디일까요? 그죠? 한 파장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마루가 뭐였어요? 이렇게 파동이 진행하면 여기가 마루잖아요.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한 파장이라고 했어요. 그럼 마루와 마루 또는 골과 골이 만나는 지점도 한 파장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P점이나 Q점과 같은 그 점들은 경로차가 한 파장, 두 파장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거를 반 파장의 몇 배냐라고 물어보면 짝수배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반 파장은 2분의 1 파장이에요. 얘의 짝수배니까 곱하기 4 곱하기 6 하면 얼마예요? 제로일 땐 제로일 거고 0 또는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경로차의 R점 같은 경우는 경로차에 얼마에 해당될까요? 그죠? 마루랑 골이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에서 여기가 만나야 되잖아요. 이거는 얼마? 반파장에 해당이 되니까 요만큼씩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파장이나 또는 2분의 3, 2분의 5 등등등 파장 등 홀수배로 나타낼 수 있다.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자, 요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 P점, Q점, R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P점은 마루와 마루가 만났으니까 당연히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고 밝은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Q점은
역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인데 골과 골이 만났으니까 어두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R점은요. 마루랑 골이 만나서 여기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고 여기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에서는 요런 선이 나타나요. 요런 선. 요런 선을 우리가 마디선이라고 불러요. 마디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두 파원 또는 두 점파원의 경로차는 P점과 Q점에서는 람다이고 반파장이 짝수배라니까 람다이고 R점에서는 반파장이니까 2분의 1 람다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표의 내용만 잘 채우실 수 있으면 물결파의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부분만 확실히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다음은 이중슬릿에 의한 빛의 간섭을 볼 건데요. 이중슬립은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단일 슬릿이 있고 광원에서 나온 빛이 단일 슬릿을 통과한 이후에 이중 슬릿을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이중 슬릿을 통과하면 이렇게 빛이 두 가닥이 나오게 되겠죠? 이 두 빛이 스크린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때 중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파동이 만나서 중첩을 하게 되는데 같은 위상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뭐가 일어날까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네. 같은 위상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요. 요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반대 위상이 서로 반대인 위상이 만나게 되면 상쇄 간섭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상쇄 간섭. 요런 부분에 해당이 될 거고 자, 상쇄 간섭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어두운 무늬가 나올 거예요. 무늬가 나오고 보강 간섭은 제일 밝겠죠? 밝은 무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스크린 외에 이렇게 밝고 어두운 정도가 나오는데 요 부분이 바로 보강, 요 까만 부분이 상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중슬립 다시 정리할게요. 이중슬립 부분을 통과한 두 빛이 스크린에 비춰질 때 중첩을 하게 되면서 같은 위상이 만나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밝은 무늬가 반대 위상이 만나면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어두운 무늬가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런 간섭이 이용되는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봅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객기입니다. 여객기 안에서 여객기 밖에 있는 엔진 소리가 크게 들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간섭을 이용해서 소음을 줄여주는데요. 자, 비행기 그림 안에 원에 있는 그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 원에 있는 그림 보시면 여기에 마이크와 스피커가 달려 있죠. 자, 이 마이크와 스피커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이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외부의 소음을 마이크가 감지를 하게 돼서 그 파형을 파악을 하는 거고요. 스피커가 하는 역할은 스피커는 그 외부에서 들어온 소음의 파형을 분석을 해서 외부 소음과 반대되는 반대 위상을 가진 반대 신호를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서 내보내요. 그래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여객기 내부에서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게 진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객기 안에서 밖에 엔진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면 들리지 않게 하려면 여객기 외부에 엔진과 반대되는 위상의 파동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마이크가 여객기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인지를 하고 스피커가 그 외부 소음과 반대 위상을 가진 파동을 만들어서 내보내면서
여객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세 간섭에 의해서 소음을 적게 들게 하는 요게 간섭 활용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은 무반사 코팅 렌즈입니다. 무반사 코팅이 뭐냐면 제목에 써 있지 않네요. 무반사 코팅. 무반사 코팅이라는 거 일반 렌즈는 끼면은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눈동자 잘 안 보이잖아요. 무반사 코팅은 눈동자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자, 이것의 원리는 뭐냐면 렌즈 앞에 얇은 막을 코팅을 해서 들어오는 빛이 다시 되돌아갈 때 나가는 빛이 무반사 코팅되어 있는 부분과 렌즈에서 나가는 빛이 서로 상쇄 간섭이 일어나도록 코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들이 상쇄 간섭을 일으키면서 반사되는 빛은 감소시키고 투과하는 애만 증가시키는 거예요. 상쇄 간섭되니까 반사하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투과하는 애들에 비해서 세기가 적어지겠죠? 그러면서 우리 눈에 요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무반사 코팅입니다. 얘도 역시 상쇄 간섭 이용한 거고요. 여객기도 당연히 상쇄 간섭 이용한 거겠죠? 자, 그다음에는 소음 제거 헤드폰이에요. 소음 제거 헤드폰은 뭐냐면 덮개 안에 얘도 마이크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 소음을 감지하는 마이크가 있고 요 뒤에 외부 소음을 파악해서 외부 소음과 반대 위상을 가진 자, 아래 그림 볼게요. 반대 위상을 가진 애들을 발생시켜서 외부 소음을 완전히 상쇄시키는 얘도 역시 상쇄 간섭으로 제거를 하는 간섭의 활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간섭의 활용 주로 상세 간섭 많이 이용을 하고요. 상세 간섭 말고 다른 데도 이용을 하는데 자, 음악 쪽에서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음악에선 주로 보강 간섭이 많이 이용이 되는데요. 자, 음악에서의 특히 악기들은 파동의 보강 간섭을 이용을 해서 훨씬 더 큰 소리가 나게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악기에서는 줄이 진동하면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하고 관악기에서는 그 관이 진동을 하면서 보강 간섭이 적절하게 일어나도록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타악기는 당연히 판의 진동을 이용해서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데 자, 요런 줄이나 관의 보강 간섭은 우리가 정상파라고 해서 또 다른 단원이 있는데 우리의 교과서에서는 내용이 빠져 있고 교육 과정에서도 정상파는 크게 다루지 않으므로 이번 시간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연장의 벽이나 천장에서도 간섭을 잘 이용을 해서 설계를 하는데 자, 이 경우는 벽이나 천장에서 소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설계를 하는 거예요. 벽에서 반사된 소리가 공연장 내에서 상쇄 간섭을 일으키면 관중석에서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 이번에는 상쇄 간섭이 안 일어나도록 각도를 잘 조절해서 설계를 하고 벽 같은 경우는 천장도 마찬가지 반사된 소리가 천장에서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골고루 잘 퍼지게 상쇄 간섭이 안 일어나도록 설계를 하는 겁니다. 자, 의료기구에서도 파동의 간섭을 이용을 하는데요. 의료기구에서는 초음파 발생기에서 주로 이용을 합니다. 초음파로 결석의 위치를 파악을 하면 이 결석의 위치에서 뭐가 일어나게 하냐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보강 간섭을 일으켜서 더 큰 진동과 더 큰 파동으로 그 결석을 깨버리는 데 이용을 합니다. 자, 또한 다양한 생물들, 다양한 현상들에서도 간섭 현상을 보이는데요. 비눗방울에 보이는 색깔이 무지갯빛, 기름막에 보이는 무지갯빛, 요런 간섭 무늬도 간섭을 이용한 거고, 특히 모로포 나비라고 해서 날개가 진한 파란색을 나타내는 나비가 있어요. 이 나비의 경우도 날개 표면의 얇은 층에서 빛이 보강 간섭을 일으켜서 선명하게 보이는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은 파동의 간섭 현상과 활용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파동의 간섭은 기본 개념은 어렵지 않지만 활용되면서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 중에 하나이므로 기본 개념 잘 이해하시고
반복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